여러분 안녕하세요. 좋은 주식팁입니다. 어, 국내외 쪽으로 증시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소식들이 계속 시장을 덮치고 있습니다. 오늘은 뭐 미국 증시가 쉬는 날이어가지고요. 오늘 마틴 루터킹 데이, 어, 그 루터킹 목사의 탄신일이어가지고 이제 공휴일이에요. 근데 이제 쉬는 날인데 미국의 그 시간 외 지수가 선물 지수가 크게 빠졌고요. 빠지고 있어요. 지금 한 1% 정도 빠지고 있고요. 또 사우디아라비아가 예멘을 또 공습을 하면서 국제 유가가 크게 올라갔죠. 이제 정세가 불안정해지니까 일단 현금 자산을 좀 확보해 두자 뭐 이런 심리가 또 발동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 여러 가지 이유로 증시가 좀 하락을 했고요. 특히 그 오늘 진짜 바이오주에는 또 아주 중요한 이슈가 되는 신라젠의 그 거래 재개 여부가 오늘 심의가 있었는데 상장 폐지를 이제 결의하는 그런 상황이 나왔습니다. 요즘에 기사를 들여다보면은 신라젠 거래 재개 쪽에 무게가 좀 실리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 좀 비읍했다고 판단한 모양입니다. 물론 이제 이렇게 됐다고 해서 상장 폐지, 당장 폐지되는 건 아니지만 상당히 큰 충격을 바이오주 전반에 충격을 안겨주는 그런 상황입니다. 상패는 당해보지 않은 사람은 진짜 모릅니다. 이 2년 가까이 지금 마음고생, 거래가 정지됐기 때문에 마음고생을 하고 자금이 여기에 묶여 있고 이런 것들도 이제 굉장히 힘들었을 텐데 이 개인 투자자들이 상장 폐지 그러니까 거래가 정지되기 전에 그 당시에 이제 신라젠 그 개인 투자자 비율이 신라젠의 개인 투자자 비율이 코스닥 전체에서 제일 높았어요. 17만 명인가 그렇다고 그러죠. 그럼 이제 상장 폐지 절차를 만약에 아직은 상장 폐지로 갈지 또는 개선 기간을 또 부여하게 될지는 곧 이제 한 20일 이내에 결정을 해야 되니까 이제 결정이 나오는 대로 좀 정해지겠지만 그때까지 또 이 투자자들 굉장히 속이 썩어 들어가죠. 굉장히 힘든 시간이 될 거고요. 저도 한 4년 전인가 그 아주 유망했던 자동차 부품주를 투자하다가 똑같습니다. 신라젠과 업체 대표의 횡령 사건이 딱 터지면서 거래가 정지되고 상패 심사해서 상패 결정이 나오면서 바로 상장 폐지. 그러면은 뭐 시간이 좀 오래 걸리겠지만 하여튼 굉장히 힘들어요. 그 수거할 수 있는 회수할 수 있는 자금도 크게 줄고요. 거의 뭐 10분의 1도 못 건졌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 아주 괴로운 그런 시간이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오늘 이제 심의는 그렇게 나왔지만 상장 폐지로 이어지지 않고 그 개선 으로 경영 개선으로 이제 좀 이어져서 좀 더 거래 정지가 이어지더라도 상장 폐지만은 좀 막는 게 어떻겠느냐. 개인 투자자들의 이 진짜 정말 너무 힘든 그런 상황이 눈에 뻔히 보이는 상황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바이오 종목들 전반적으로 오늘 뒤로 갈수록 어, 오후로 갈수록 굉장히 얼어붙었죠. 오늘 뭐 제가 갖고 있던 종목들도 그랬는데 그래도 이렇게까지 빠졌는데 더 많이 빠질까 싶어서 일단은 좀 놔두는 그런 좀 조금만 더 지켜보고 내일 뭐 혹시 장 또 빠지면 안 좋으면 내일 팔지 뭐 하면서 오늘 정리를 했으면 좋았을 것을 내일 팔자고 조금 더 한번 미뤄봤습니다. 그 도저히 마음이 내키지 않아서 그랬고요. 어쨌든 이렇게 많이 빠졌는데 아직도 더 빠질 게 남아있나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굉장히 많이 빠졌습니다. 오늘 코스피는 170 종목이 올랐고요. 726 종목이 빠졌습니다. 0.89% 하락을 해서 2864포인트까지 밀려 내려왔고요. 코스닥은 269 종목이 올랐고 1125 종목이 빠졌습니다. 1.46%가 하락을 해서요. 943포인트까지 내려왔습니다. 이런 식으로라면은 900포인트도 무너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코스피는
개인과 함께 외국인이 약간 환율 보시면은 원달러 환율이 2.6원이 내렸기 때문에 약간 내린 것만큼 외국인이 수급이 들어온 거라고 보고요. 반면에 코스닥은 개인만 매수를 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코스피는 중국의 경제지표 호조 그리고 유럽 증시의 강세 영향으로 상승 출발한 이후 장중에 시간외 국제유가 선물 그리고 국채금리의 급등 그리고 미국 시간외 지수의 급락 이런 것들로 하락 전환하면서 기관의 대형주 중심의 순매도가 나왔죠. 밑에 보시면은 시간외 국제유가라는 것이 왜 그랬을까? 사우디가 예멘 수도 공습을 했고요. 국제유가가 급등했습니다. 코스닥은 어제 유럽 증시의 강세 영향으로 상승 출발했지만 소재, 콘텐츠, IT 업종 중심으로 약세를 보이면서 1%대 하락 마감을 했습니다. 코스닥은 국제유가와 미국의 국채금리 동반 상승에 하락했다. 사우디의 예멘 수도 공습으로 국제유가가 급등하며 인플레이션 우려가 확대된 가운데 미국의 국채금리 상승 압박에 외국인들의 현 선물 매도가 이어지면서 지수가 크게 빠졌습니다. 오늘 아주 특징적인 것이 에코프로비엠이 셀트리온 헬스케어를 제치고 시총 1위로 올라갔습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시가총액 1위 자리를 코스닥에서 내준 게 4년 가까이 만에 처음으로 있었던 일입니다. 자, 시총 상위주 보겠습니다. 코스피는 오늘 오른 종목 수치가 얼마 안 되고요. 그 LG에너지 솔루션 관련 이슈 때문에 2차 전지주들이 대체로 괜찮은 흐름을 보였고 삼성 SDI가 5% 넘게 올랐습니다. 삼성 SDI와 또 LG 화학의 시총 차이가 다시 한 2조 원대 정도, 2조 5천억 정도 차이로 또 좁혀졌습니다. 그리고 KB금융이 약간 올랐고 SK이노베이션도 좋은 흐름. 다만 LG에너지 솔루션이 상장했을 때 LG화학이 어떻게 될까? 지금 주가가 약세를 보이고 있죠. 상당히 우려되는 그런 LG화학의 주주들 입장에서는 좀 우려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셀트리온은 0.31% 500원 밖에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카카오뱅크가 4% 정도 하락을 했죠. 그래서 16위는 지키는데 LG전자와의 이제 격차도 한 5천억 정도 차이가 나는 것으로 이렇게 좀 좁혀졌습니다. 셀트리온도 16위 안에서 빨리 15위 안으로 들어왔으면 좋겠는데 자 코스닥 보면요. 에코프로비엠이 맨 위에 올라와 있습니다. 0.74%가 올랐고요.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오늘도 1.22%가 내리면서 장 초반에 좋았는데요. 4%대까지 올랐다가 얘만 그런 게 아니고 이제 제약바이오 업종이 전반적으로 다 오르면서 빠졌습니다. 이 신라젠 이슈가 좀 제약바이오를 끌어내렸다고 봐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러면서 특히 이제 장 막판에 에코프로비엠은 좀 오르고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장 막판에 더 내리면서 거의 장 마감 직전에 그러니까 오전에 11시 몇 분쯤에 한번 뒤집혔다가 다시 뒤집었거든요. 그런데 장 마감 직전에 다시 뒤집혔습니다. 그래서 시총 차이가 에코프로비엠이 10조 456억,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10조 148억으로 300억 원 정도 차이가 납니다. 뭐 당장 내일이라도 다시 뒤집힐 수 있는 그 정도 차이밖에 안 됩니다. 자, 분봉인데요. 5분봉을 보여드리면 셀트리온 헬스케어 장 마감하기 전에 장대 음봉 두드려 맞고 두 번, 그러니까 장 마감 10분 전에 이렇게 급락이 나왔고요. 에코프로비엠은 이렇게 급등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장 마감 전 10분 사이에 뒤집혔다. 이거를 그 분봉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코스피의 업종을 보면은 의료 정밀이 3% 넘게 오른 걸로 돼 있지만 눌러보면요. SD바이오 센서 하나만 5%대 올랐을 뿐 나머지 다 빠졌습니다. 그러니까 착시 효과고요. 그 다음에 가장 많이 빠진 종목 섹터가 건설업 4% 넘게 빠졌는데요. 보시면은 HDC 현대산업개발이 14% 하락을 했습니다. 개인들이 계속 사고 있는데요. 이걸 왜 사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그 국토부에서 건설 면허 취소 얘기가 막 나오고 있고요. 건설 면허 취소가 되면은 이 건설업종 자체를 영위하지 못하게 되면서 상장 폐지 아마 요건을 갖추게 될 건데 지금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 구간이거든요. 물론 그렇게 되지 않겠지라고 생각을 할 수 있지만
그래도 너무 지금 불안불안한 상황이 이어지고 있어서 저는 지금 현대산업계 오늘 아침에 이 그 브리핑 글도 써드렸는데요. 이거는 지금 살 때가 절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오늘 보니까 개인 투자자만 매수를 했더라고요. 많이 매수하셨더라고요. 코스닥 업종도 보면은 섬유 의류 한 섹터가 0.1% 오른 걸로 돼 있는데 더 네이처홀딩스, SJ그룹, 그리티, 크리스 FNC 이 정도 네 종목만 올랐고요. 나머지가 다 빠졌습니다. 자, 코스피 의약품 상승 종목 보면은 이렇게 일성신약 0.79, 종근당바이오 0.78 이 두 종목 올랐고요. 그리고 한독이 0.23% 빠진 게 세 번째로 좋은 성적이었고요. 셀트리온이 0.31% 빠졌는데 네 번째로 좋은. 그러니까 지금 오늘 얼마나 안 좋았는지를 알 수가 있죠. 의약품 하락 종목 보면은 진원생명과학이 7%대, 일동제약과 녹십자가 6%대 하락을 했고요. SK 바이오사이언스도 4%대, 전체적으로 다 하락을 했습니다. 코스닥 제약 상승 종목은 유바이오로직스, 대한유팜, PCL 세 종목이 2%대 올랐고요. 빠진 종목을 보니까 옵티팜, 한국파마, 유틸렉스, 녹십자 MS가 6%대 하락을 했습니다. 자, 오늘 아무래도 제약바이오가 이렇게 안 좋았던 데에는 신라젠 얘기가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신라젠 상장 폐지 결정, 소액주주 20개월 기다렸는데 어쩌나. 지금 이제 1년 8개월 동안 주식 거래가 정지됐는데요. 이거를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이걸 예측할 수가 없기 때문에 경영진이 횡령하는 걸 어떻게 예측을 합니까? 그러니까 너무 지금 괴롭고 시총 코스닥 2위까지 올라갔던 나름대로 우량주였는데 그 팩사백의 임상 이제 실패, 그죠? 그리고 그런 걸로 이제 주가가 폭락을 하면서 거의 지금 12,100원인가 그렇게 해서 정지가 됐었으니까 10분의 1 훨씬 넘게 최고가가 얼마였더라? 신라젠 너무 가슴이 아픕니다. 제 주변에 진짜 신라젠 갖고 계신 분들이 152,300원이 최고가였는데 지금 12,100원이니까요. 12배, 12분의 1로 빠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일단은 오늘 있었던 이 기업심사위원회에서 상장 폐지가 결정이 됐습니다. 아마 상장 폐지로 일단은 가는데 대신에 그러니까 영업과 관련한 개선 계획을 제출을 했을 텐데 그 중에 이행되지 않은 부분이 있어서 상장 폐지가 결정이 된 거다. 자금 이런 거 문제는 아니었고 자금이 그 주인이 바뀌었잖아요. M2N으로. 근데 일단 아직까지는 이 신라젠의 상장 폐지가 확정된 건 아닙니다. 지금 20일 그러니까 20일 이내에 다시 이제 이거를 확정을 짓는 이제 그렇게 되는 거고요. 상장 폐지가 결정이 되면은 상폐 절차를 이제 밟게 될 텐데 그러나 상장 폐지가 아니라 거래 재개를 좀 희박하겠지만 거래 재개를 만약에 결정한다 그러면 코스닥 위원회에서 결정한다 그러면은 개선 기간 일정 기간에 한 1년 정도의 개선 기간이 다시 부여되고 다시 주식 거래는 이제 정지가 이어지고 이렇게 될 텐데 확률은 희박하다고 보겠지만 그래도 그렇게라도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회생 절차를 좀 밟아서 다시 살아날 수 있는 그리고 개인 투자자들의 좀 희망을 되살릴 수 있는 그런 장치가 좀 마련됐으면 좋겠고요. 오늘 시간외를 보면요. M2N이 지금 신라젠의 대주주로 새로 바뀐 그 대주주인데 오늘 장중에도 20몇 %까지 빠졌다가 11% 하락 마감했거든요. 11.11%. 시간외에서 하한가가 나왔습니다. M2N이. 그래서 내일 아마 굉장히 큰 폭의 하락이 좀 있을 걸로 예상이 됩니다. 아마도 그런 의미에서 바이오 종목들은 내일도 좀 좋지 않은 흐름이 이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공매도는 411억 원이 줄었고요. 코스피의 SK 바이오사이언스의 거래 대금이 크게 늘었습니다. 그리고 코스피의 대웅제약, 코스닥의 젠백스가 과일 종목으로 지정이 됐고요. 거래 대금은 코스피의 카카오뱅크, 셀트리온, LG화학,
SK 바이오사이언스, 네이버의 순으로 많았고요. 코스닥은 LNF, 에코프로비엠, 셀트리온 헬스케어, ABL 바이오, 위메이드의 순으로 많았습니다. 자, 거래 비중 상위 종목은 코스피의 호텔신라, 롯데쇼핑, 두산중공업, DB손해보험, 카카오뱅크의 순이었고요. 코스닥은 고영, ITM반도체, 코엔텍, 동국제약, 메일유업의 순이었습니다. 자, 셀트리온 오늘 소식을 보면 이제 미국 증시는 휴장을 했고 몇 가지 오늘 우리 지수에 악재가 나왔던 게 LG 에너지솔루션 공모주 청약이 흥행하면서 그 증시에 있던 자금을 빨아들이는 것도 영향이 있다. 뭐 이런 분석도 있습니다. 그리고 사우디의 아까 말씀드렸던 예멘 공습, 그다음에 인플레이션 우려 이런 것들이, 그다음에 미국의 국채금리 상승 이런 것들이 좀 골고루 영향을 미쳤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에코프로비엠이 이제 시총 1위에 올랐다는 소식도 전해졌습니다. 그다음에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시총 1위에서 밀려난 건 2018년 2월 이후에 처음입니다. 그러니까 원래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2위였던 때가 1위가 셀트리온이에요. 그러니까 셀트리온이 넘어가면서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1위를 유지했고 사실상 시총 1위를 내준 건 이번이 처음인 거죠. 당시에 16조 4천억 원 정도였던 그 주가 상황이었고요. 지금 뭐 굉장히 힘든 구간인 걸 다 알고 계시는 거고요. 작년에 2020년 말에 하고 2021년 지금 1월 18일하고 시총 상위주 10위까지의 상위주들을 보면요. 당시에는 센트리온 헬스케어, 제약, 시젠, 알테오젠, HLB, 또 카카오 게임즈, 펄어비스 이런 그 제약주가 쫙 상위권에 있고, 그 다음에 게임주 뭐 이런 식으로 좀 편중이 그 바이오 쪽으로 편중돼 있었다면, 지금 현재는 에코프로비엠, LNF, 천보 같은 2차 전지주들이 많이 늘었고, 그 다음에 펄어비스, 카카오 게임즈, 위메이드까지 게임주도 많이 늘고, 그런 좀 골고루 다변화가 되는 그런 상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셀트리온이 고혈압 신약 시장에 이제 진출하겠다 하는 출사표를 던졌다는 소식이 또 나왔습니다. 17일, 17일 어제죠, 어제 식약처로부터 ARB라고 불리는, 그리고 CCB라고 불리는 또 이뇨제 계열의 복합 3제인 CTL07의 신약 후보물질 고혈압 치료제 임상 1상 승인을 받았다. 그러니까 새로운 또 고혈압, 고지혈증 뭐 이런 그 성인 질환의 치료제로 쓰일 수 있는 그 치료 신약을 개발하고 있다는 소식이 또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좋은 소식은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요. 시장이 계속 누르고 있어가지고 주가가 못 가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수급은 뭐 단숨에 바뀌었습니다. 셀트리온이 오늘 아침에만 해도 기관이 샀거든요. 오늘 오전까지만 해도. 근데 기관이 매도 전환하면서 주가가 뭐 많이 내려왔죠. 그리고 금투하고 사모펀드는 그래도 매수를 했고요. 셀트리온 헬스케어도 역시 개인만 매수를 했는데 사모펀드 말고는 매수하는 주체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셀트리온 제약은 외국인이 좀 많이 매수를 했고요. 그리고 기관도 금투, 투신, 사모펀드가 골고루 사서 제일 낮다. 셀트리온 제약이 지금은 그런 상황이고요. 시간에 보시면은 많이 빠졌습니다. 셀트리온이 0.94%, 1,500원이 빠진 15만 8천원에 거래 마감해서 한 1% 안팎의 하락 출발하지 않을까 싶고요.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1.7%, 1,100원이 빠졌습니다. 63,500원. 거의 한 6만원 언저리까지 밀릴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제약은 1.29%, 1,100원이 빠진 84,200원에 거래 마감했습니다. 역시 한 8만원까지는 주가가 밀리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자, 주봉을 보면요. 지금 이제 거의 가운데를 기점으로 해서 양쪽에 어깨가 생겨 있고 거의 데칼코마니처럼 비슷하게 모양이 나왔는데, 이 정도 셀트리온의 지금 15만 9천원대, 16만원 밑에 주가는요. 이게 어느 정도냐면요. 그러니까 재작년 3월에 코로나19 터지고 최악으로 주가가 빠졌을 때 그 가격대 중간이에요. 그 가격대 그날 주가가 이제 그 당일날 잘 기억을 해보시면 이게 이제 주봉이라 그렇긴 한데 3월 19일날 반대 매매 쏟아지면서 주가가 폭락했다가 바로 당일날 반등을 하는, 그래서
폭락할 때 비정상적으로 반대 매매가 급증했기 때문에 주가가 많이 밀렸다가 올라온. 그러니까 사실상 최하단 자리거든요. 이 15만 원대 주가가. 그런데 오늘 15만 9,500원, 그 다음에 시간에서 더 빠졌다. 코로나 사태 한창 최절정기에서도 이 정도 가격이 아니었는데, 이 정도 거의 뭐 그걸 뚫고 내려가는 그런 모습이다. 그 정도까지 빠졌습니다. 지금 주가가 코로나19 상황보다도 더 안 좋은 그런 주가 흐름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셀트리온 헬스케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도 지금 주가가 완전히 코로나19 사태 그 최악일 때 그 주가 수준 구간이에요. 그렇다면은 이거는 진짜 여기서 더 빠진다고 보면은 이건 너무 이상한 거죠. 그때하고 지금하고 굉장히 많이 달라졌잖아요. 근데 그냥 두드려 맞는 게 아니라 지금은 그 이후에 수많은 일들이 있었죠. 뭐 다케다 인수와 레키로나 개발과 또 유플라이마 진출과 또 램시마 SC의 확대와 이런 것들이 그 매출과 이런 것들을 이제 전혀 다른 차원으로 계속 이끌고 있고, 그런데 지금 너무 많이 빠진 것 같아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렇게 비이성적으로 빠지면 반드시 회복을 할 텐데, 야, 이게 오늘같이 오늘도 3% 4%대 올랐다가 마이너스로 끝나다니 이거는 진짜 말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또 실제로 벌어지니까 이거를 어떻게 해설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고요. 제약도 많이 빠졌지만 제약은 보시면은 240주선입니다. 밑에 라인 파란색 라인 하나 지나가는 게요. 84,000원대 정도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제약이 이번 주에 바닥을 84,000원 정도에서 바닥을 잡지 않겠느냐. 뭐 바닥을 제약뿐만 아니라요. 지금 셀트리온과 헬스케어와 제약이 다 마찬가지인데요. 너무 빠졌어요. 너무 많이 빠진 것에는 다들 동의하는데 지금 이렇게 많이 빠진 종목이 수두룩합니다. 지금 오늘 같은 경우에 오늘 종가 기준으로 제가 오늘 그 볼린저 밴드의 하한선, 그러니까 상한선이 있고 기준선이 있고 밑에 하한선이 있는데 최하단선이 있잖아요. 볼린저 밴드에 그 최하단선을 뚫고 내려가 있는, 그러니까 하한선 바깥으로 밴드 바깥으로 나가 있는 종목이, 그러니까 완전 초과매도죠. 과매도, 완전 과매도인 종목이 682 종목이에요. 거의 700 종목이 과매도를 넘어서서 그 하한선에 근접하면 과매도로 보는데 닿으면, 그래서 보통은 하한선 이제 닿았을 때 이제 매수할 기회를 찾아보자고 보통은 말을 하는데 그 하한선을 아예 뚫고 더 내려가 있는 그런 상황. 시장 자체가 워낙 너무 안 좋다 보니까 종목들이 셀트만 그런 게 아니고요. 뭐 바이오뿐만이 아니라 거의 대부분이 다 이래, 다 그래요. 지금 거의 한 700 종목 정도가 그런 상황이다. 아, 너무 빠졌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일단 근본적인 원인은 금리를 올리는 것에, 금리를 올리면 주식시장에서 자금이 이탈하죠. 그 금융권, 은행권으로 자금이 이탈을 할 거고, 그 다음에 금리를 한국은행이 기준금리 올리는 타이밍을 자칫 놓치기라도 하면 국내의 자금이 해외로 미국으로 빨려 들어가는 그럴 수가 있기 때문에 선제적으로 금리를 올릴 수밖에 없거든요. 미국보다. 그러면은 3월에 미국 올린다고 하니까 1월에 먼저 올리잖아요. 그럼 3월에 미국이 막상 올리면 우린 또 따라 올려야 될 거예요. 그래서 금리를 미국이 3번 올리면 우리는 한 4번쯤 올릴 텐데, 이제 앞으로 미국이 3번 올리면 우리도 한 3번쯤 올릴 겁니다. 그러면은 0.25%포인트 올릴지 0.5%포인트를 한 번에 올릴지는 모르겠지만 한국은행 기준금리가 그만큼 한 1% 이상, 1%포인트 이상 올라가게 되면요. 그러면은 각 은행들이 실제로 한국은행의 기준금리에 자기네 마진을 붙여가지고 금리를 설정할 때 여러분들이 피부로 느끼는 금리는 굉장히 큰 폭으로 오를 거예요. 아마. 그게 올해 1년 동안 이뤄질 일이고, 이렇게 해서 시중에 풀려있는 그 유동성이 아마 굉장히 많이 빠른 속도로 회수가 될 건데요. 그러면은 시장은 계속해서, 주식시장은 계속해서 이제 좀 안 좋을 거다. 근데 이런 상황에서 기업의 실적은 작년에 워낙 안 좋았기 때문에 올해도 계속 이제 좋아지는 상황이 아마 1분기, 2분기에 이어질 건데요. 그렇다 보니까 헷갈리게 되잖아요. 금리는 올리고 기업의 실적은 좋아지고, 이게
이제 금리 인상기와 경제 성장기가 맞물렸을 때 벌어지는 일인데, 이런 상황에서 이제 기업의 실적도 꺾이게 되는 타이밍, 그게 아마 뭐 올해는 지날 거고요. 아마 내년 언제가 되지 않을까 내년이나 내후년 이렇게 될 텐데요. 이런 상황이 뭘 의미하냐면, 이제 주식시장의 상투 꼭대기에서 하락하기 전, 바로 직전 그런 모양새거든요. 근데 이제 이게 끝없이 추락을 할 거냐? 절대 또 그렇지 않아요. 어느 정도 빠지게 되면은 저점에 매수하는 게 들어오거든요. 그럼 무슨 말이냐? 고점에 다다랐다가 지금 벌써 3,300포인트에서 2,800포인트까지 밀려 내려왔잖아요. 코스피가 언제 내려왔지? 한 눈 깜짝할 사이에 내려왔잖아요. 그런 상태에서 어느 정도 더 빠지면 이제 저점에서 올라가는데, 이 유동성이 계속 회수되고 금리가 올라가는 상황이다 보니까 한계가 있죠. 그러면 어느 정도 올라가고 나면 다시 또 고점에서 팔고, 또 어느 정도 빠지게 되면 저점을 잡고, 이게 뭐냐면요, 박스권이에요. 박스권. 그러니까 2011년도 상반기에 똑같이 리먼 브러더스 사태 때 똑같이 그 양적 완화를 하다가 끝내고 이제 테이퍼링을 이어가고, 그게 마무리되고 금리를 올리는 상황. 그러면서 7월 달에 주가가 많이 빠지고, 2011년도에. 자, 그리고 나서 한국 시장 같은 경우에는 코스피가 2017년까지 거의 한 6년 정도를 박스권으로 갇혀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아마 그 한 지금으로부터 한 석 달쯤 전, 10월, 11월 그때쯤부터 내년에는 박스권 장세가 시작이 되지 않을까 하고 얘기를 하고 글도 남겨놓고 계속 그렇게 하고 있는데요. 뭐 오늘 이제 그런 쓸데없는 얘기를 하다 보니까 길어지긴 했는데,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조심해야 한다. 그 투자금을, 이 비중을 굉장히 늘리면 안 된다 지금. 그러니까 오늘 HDC 현대산업개발 같은 종목을 개인들이 막 매수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지금 이거 위험한데 하는 생각이 많이 들 수밖에 없는 그런 지금 지점이고요. 그런 지점을 놓치면 크게 물려서 길게 장투를 할 수밖에 없는, 장투하면서 회복이 돼야 되는데 회복하기도 어려운 그런 구조. 그래서 지금은 좀 작은 어떤 손절을 아까워하면 안 됩니다. 그런 뭐 여러 가지 우려와 그런 걱정이 많이 드는 하루였습니다. 최근에 지금 반대매매 엄청, 좀 셀트리온 관련해서도 그 비투 하시는 분들이 반대매매도 좀 뭐 늘고 있나 봐요. 그래서 뭐 제가 알고 있는 지인도 지금 이런 그 반대매매 때문에 굉장히 힘들어 하시는 이제 그런 상황에 놓여 있는데, 지금 여기서 더 빠지면 뭐 위태위태한 분들이 한둘이겠습니까? 지금 그래서 너무 조심해야 되고요. 지금은 어, 시장의 어떤 흐름이 2020년처럼 그렇게 끝없이 우상향하는 그런 시장이 절대 아닌데, 그때 그 주식 투자에 발을 들여놓으신 분들은 어떻게 해야 되지? 이렇게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한 상태로 엄청난 손실을 지금 감수하고 아마 계실 거예요. 그래서 좀 조심하셔야 되고, 투자금도 비중을 좀 줄이시는 게 어떨까 싶고, 그 다음에 금리 올라가는 타이밍에는 제약바이오나 제조업이나 이런 쪽은 좀 위험하다, 그런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이제 중장기적으로 전망이 좋은 그런 섹터가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기업 실적들이 좋기 때문에 아직은 좀 괜찮거든요. 그래서 그런 종목들로 빠르게 순환매를 하는 것에 맞춰서 이제 빠르게 돌려서 수익을 좀 거두고, 그 수익을 빨리 실현하고, 이런 식의 투자 패턴이 좀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너무 오늘 좀 속상한 일이 지인들 중에서 좀뭐 신라젠이라든가 또 뭐 반대매매라든가 이런 어, 영향을 좀 받아서 좀 제가 같이 속상해진 그런 하루다 보니까 좀 쓸데없이 말이 좀 길어졌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